양말을 간단히 잘라서 마스크를 만든다는 해외 영상인데 일본인들은 굉장한 기술이라며 좋아요가 무려 5만 개가 넘고 인기 트윗에서 며칠째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양말 양쪽을 자르고 양말을 얼굴에 쓰는 건데 저게 위생적으로 차단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반응은 최근 양국의 마스크에 대한 사정만 보아도 확연히 비교되기 때문인데 주 2회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는 한국에서는 이제 마스크 공급량은 계속 늘어나고 수요는 감소해서 약국에서도 KF94 마스크가 남는 상황이고 일본에서는 5천억의 세금을 투입해 KF94나 KF80도 아니고 일반 덴탈 마스크도 아닌 천 마스크를 가구당 2매를 배송한다고 해서 아베는 크게 욕을 먹었는데 아직도 배송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이전에 나누어진 천 마스크조차 사이즈가 너무 작고 귀에 거는 부분도 신축성이 없어서 제대로 끼지도 못한다고 또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 마스크를 세탁해서 재활용하라고 무려 경제산업성이 공식 계정에서 세탁법 동영상까지 배포했던 일본인데요. 그런데 실제 받은 마스크를 한번 세탁한 후에 상태가 너무 조악해서 한탄하는 내용들도 충격적입니다. 아니 이건 무슨 천도 아니고 거즈로 만든 마스크인가요? 그리고 실험 정신이 투철한 한 일본 트위터리아는 깨끗이 소독하려고 찜통에서 증기멸균을 했더니 천이라는 마스크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올렸는데 폭소가 나오다가 짠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없어져 버렸다네요. 한편 한국, 일본 양국의 온라인에서는 두 명의 서로 다른 일본인들이 올린 트윗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명 모두 일본인이지만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비슷한 일을 체험하고 올린 내용입니다. 먼저 코리안 라이프라는 닉네임의 일본인 유저는 현재 한국의 지방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중학교 다니는 일본인 딸아이가 마스크와 소독제, 소독용 티슈들을 받아왔고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모두 지급된다고 하며 감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리트윗 2,000회와 5,000여 개의 좋아요가 있었고 특이할 만한 점은 한국 생활을 꾀한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댓글들은 모두 일본인들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반응들을 간략해보면 이웃나라는 이렇게 사용할 돈이 있는 것인가? 게다가 이것은 굉장히 좋은 마스크네요. 한국 거리의 뉴스 영상을 보면 상중하 3개의 파트로 나뉜 확실해 보이는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상황에서 저런 좋은 마스크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학교나 국가가 주었다고는 생각 못했었어요. 한국 국내 학교 이야기, 일본 정부의 능력과는 다르군요. 한국 정부의 행동력에는 놀랄 뿐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일본에서 태어난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문무고 학생이 아베의 앞잡이일 뿐이고 거기 선거구 지역 시민으로서 죄송합니다. 게다가 가구당 2장의 천 마스크라니. 또 한 일본인은 한국 방문 시 길거리에서 홍보물과 함께 티슈를 준 것을 잊지 못해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화장지까지 사재기로 구하기 어렵다는 일본의 현실에 일본인이지만 또 안습해져 오네요. 물론 역시 일본인다운 댓글도 있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인건비가 싼 위탁 생산국이기 때문에 재고가 있다는 이야기잖아. 이것으로 일본이 열등하다고 생각한다면 놀랄 만큼 유화적인 생각이라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구매력 기준 GDP도 한국에 따라잡힌 지가 언제인데 이 친구도 참 짠하네요. 그리고 아이디가 요르무라는 한 일본인은 한국에서 아직 세금도 내지 않았는데도 한국에서 자가격리 중 한국 정부로부터 구호 물품을 받았다며 사진을 트윗에 올리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2일 입국한 이분은 아침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는 전화를 받고 현관 앞에 나가보니 상상 이상으로 무겁고 커다란 상자가 있었다며 받은 물품 사진을 올렸습니다. 구호 물품은 지역마다 다르다고 들었다. 진짜 우리 집에도 올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도착했다. 고맙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트윗도 좋아요 3,300회를 받고 1,700회 리트윗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SNS상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역시 반응을 보면 아직 천 마스크 2장도 도착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알아버렸다는 등 두 나라의 방역 대책을 비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한국에 거주 중인 다른 일본인은 자신도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트윗을 올린 트위터리아는 입국 때부터 자가격리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취직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아직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구호 물품을 받았다며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
3월 일본에 일시 귀국한 이후 4월 초에 다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일본에서도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격리자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한국에 따라 잡혔지만 이를 갖은 이유로 외면하고 부정하던 일본인들도 많았을 텐데 이 같은 극과 극의 정부 대처와 수준을 보고 자괴감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또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현실을 부정할까요?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구독은 안 하셨지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매우 기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대표적인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석 때 한국의 승전보를 전할 수 있어서 그런지 의미가 더 특별한 것 같네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이 최근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한국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였고 역으로 이번에는 한국이 모든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WTO에서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한 케이스는 이겁니다. 자동차, 기계, 반도체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기압 밸브의 70% 이상이 일본산 제품이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나치게 높은 일본산 공기압 밸브 수입이 한국에 있는 동종업계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일본 수출 기업들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전 세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케이스별로 WTO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물론 한국이 이겼습니다. 1심에서 한국이 승리하였고 이번이 WTO 상소기구 판결, 즉 최종 판결이었는데요. 9개의 쟁점 중에서 8개에 대해 한국의 승소를 판정하였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였죠. 자, 그런데 코믹한 것은 일본은 9개 중 한 가지 쟁점에 대해 승리. 이걸 승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일본 언론사 니혼 게이자 신문은 WTO가 한국 반덤핑 관세에 맞서 일본의 편을 들어줬다고 전했고 일본의 교토통신사 역시 WTO가 한국의 반덤핑 관세에 반대해서 이에 대한 한국의 조치를 요구하였다며 일본이 승리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해드릴게요. WTO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결과문을 공개하였는데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실체적 쟁점이었던 9개 중 8개가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반덤핑 협정 제6조 9항을 위배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은 한국이 반덤핑 협정을 위배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일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1심에서의 판결을 유지한다. 아니 여기 이렇게 WTO가 발표한 결과가 명백하게 있는데 자기들이 이겼다며 거짓 망상에 빠져있는 일본이 정말 신기합니다. 열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기하네요. 9개 핵심 쟁점 중에서 8개에서 완전히 패하고 나머지 하나에서 겨우 이겼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심폐소생술까지 하고 있는 일본 언론사들 덕분에 많은 일본 국민들은 이번에도 변질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생겼습니다. 결과가 너무나 명백해서 이렇게까지 확인할 필요도 없지만 혹시라도 간혹 가다가 주변에 일본이 세계 최강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몇몇 해외 언론사의 기사들을 제시하며 거봐 일본이 이겼잖아 라며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영국의 유명 비즈니스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신기하게도 일본 언론사들과 거의 흡사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겼다고 말이죠. 그런데요, 한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인 2015년도에 일본의 니케이가 영국의 피어슨에게 1조 5천억 원을 주고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수하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일본 회사 니케이의 계열사가 된 것이죠. 따라서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이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여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할게요. 가장 정확한 정보이자 유일하게 팩트들만 담은 정보는 이번에 WTO가 공개한
결과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WTO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코리아 누메릭 벌브스를 입력하시거나 제가 영상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결과를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일본이 받는 타격은 정말 상당합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 일본은 백색 국가 제외, 수출 규제 등 주머니 속 먼지까지 탈탈 털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써버렸다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국이 일본에 제대로 된 반격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죠. 11일 유명희 통성교섭본부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있었던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이 시행한 수출 제한 조치를 오늘 WTO에 제소한다. 일본의 세계 품목 수출 제한 조치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고, 정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려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이런 보도를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차원에서 추진된 것. 일본 신문조차도 정치적 목적으로 일본 정부가 한일 교육을 악화시킨 것을 인정한 것이죠. 여기에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쐐기를 박는 멘트를 날려줍니다. 정치적 목적의 무역을 사용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에 일본도 동참하고 있는 것인가? 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는 즉각 철회해야만 한다고 일본 정부에 강도 높은 비판을 했죠. 이 정도면 이번 한국의 WTO 제소 결과는 보지 않아도 한국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일본이 WTO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 삼성으로 수출되는 포토레지스트를 2번, 브라소를 한 차례 허가해 주었다며 결과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사들과 일본의 극우 세력들조차도 이미 인정하였듯이 일본은 명백하게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라는 정치적 문제로 한일 교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그것도 한국 경제의 핵심 중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 치명타가 될 만한 부품 소재들만 골라서 정밀 타격하였죠.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발빠른 대처로 상당수의 일본산 소재들을 국산화 및 다른 국가들로 다변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현실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제발 좀 사주세요 하며 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 행위를 판단할 때 목적한 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을 경우를 미수라고 합니다. 일본은 한국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반도체 소재에 꼭 필요하면서도 일본산 사용 비중이 90% 이상에 달하여 대체품을 찾기 어려운 소재들만 골라서 수출 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역풍을 맞으며 무릎 꿇고 빌고 있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고의적으로 목적한 바를 시도하였으니 당연히 미수에 해당되겠죠. 추가로 일본의 수출 규제는 WTO 협정의 근본 원칙인 차별 금지 의무에 위반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과의 총 6건, 어제 한국이 일본을 제소한 것까지 합하면 총 7건의 WTO 재판에서 일본에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일본이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소한 건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고, 일본이 한국산 김수입을 말도 안 되게 제한시켜버린 김수입 쿼터가 부당하다며 한국이 WTO에 제소하였고, 이 케이스도 한국의 승. 이때는 일본이 한국산 김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한국이 제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또 일본이 한국 기업 하이닉스에 D램 반도체 27.2%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WTO 재판에서 한국이 승리하자 일본이 관세를 폐지하였죠. 이외에도 나머지 3건도 한국이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WTO 재판의 판결 결과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은 물론이고 신뢰도가 추락하겠죠.